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주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강화된 만큼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죠. 그래서 준비한 지친 일상을 깨우쳐줄 특급 강사진들의 강의와 재미까지 겸비한 오늘입니다. 저 또한 정말 너무나도 설레이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또한 사전 실시간 댓글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깜짝 퀴즈 이벤트 나갑니다. 화면에 나오는 초성을 맞춰주세요. 올려주실 때는 성함과 전화번호 뒷자리를 꼭 함께 기재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함께 있으면 저절로 입가에 웃음을 짓게 만드는 분이죠.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즐겁고 가치 있게 살고 계신 이분. 이분의 비즈니스 스토리 정말 궁금한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사천의 절세미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천영진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사천의 절세미녀 천영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면빨 잘 봤나요?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리더님들. 이 멋진 이 본사에 정말 오랜만에 올라와 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스토리는 저의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자충우돌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스타트할까요? 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빠 아니고요. 네, 자연분만 모유 수유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낳은 엄마 맞습니다.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린 시절을 되게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잘 살고 싶었어요. 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했고요. 근데 이 비주얼로 백마탄 실장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저희 착한 신랑을 만나서 금쪽 같은 우리 세 아이를 낳았는데요.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와 같이 똑같은 가난한 삶을 물려줄 수 있겠다라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참 제 삶이 참 고단하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아픈 거예요. 특히나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18일 만에 감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천식을 앓기 시작을 했고요. 6개월 때 병원에서 오늘 밤 준비하자는 그런 청천열병력 같은 그런 소식도 한번 제가 들어봤고요. 기한 셋째 막내딸을 낳았는데 이놈은 9일째부터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해본 게 없고, 네. 안 먹인 게 없고, 온갖 걸 제가 다 해봤겠죠. 그죠? 그래서 제 삶은 항상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데 아이가 너무 아프다 보니 저희 둘째가 전식 때문에 제가 아이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게 네, 옷가게입니다. 빌딩 세울 버니진이라는 이름을 저희 사천분들을 저를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돈이 많아서 옷가게를 척 하고 채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자판을 시작했습니다. 자판에서 2년 동안 길에서 장사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조그만한 2평짜리 가게에서부터 제가 마지막에 그만뒀던 그 가게까지 제가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죠? 네. 우리 꼬맹이를 업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셋째를 낳아서 생후 40일 만에 겨울에 물건을 갔습니다. 유축기를 들고 모유수유를 했다고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유축기를 들고 물건을 가는 그런 고단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옷가게 하시면 여성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런 직업이죠. 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노가다고요. 밤새도록 물건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삶은 조금 나아졌어요. 저희 신랑이 벌고 저도 옷가게를 하면서 삶은 나아졌으나 하루 왼종일 가게에 제가 잡혀있지 않으면 그 매출은 오르지 않고 저희 제비새끼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단 하루만 놀 수 있지 저는 1박 2일 여행을 저희 아이들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잘 살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모를 그런 지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어떤 때는 손님들 이야기 들어주느라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엄마 배고파 하는데도 제가 밥을 못 차려주는 상황들이 정말 잦았고요. 네, 손님들이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저랑 놀다 보니까 또 손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매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도 참 부지기수였습니다. 예, 그런 삶들. 이게 언제까지 제가 이걸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네, 하루 물건을 갔다 오면 회복이 더디고, 진짜 이제 저 이상 서울에 물건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나날들이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자꾸 커가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걸 진짜 내가 늙어서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대안을 탔던 중,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건강과 관련해서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저기 저희 박경태 스폰서님도 보이시고 저희 김경미 스폰서님도 보이시고 제가 저 자리에 있어요. 제가 처음 참석한 홈미팅 자리입니다. 제가 어디 있을까요? 짜잔. 네, 보이시죠? 한눈에 뭔가 좀 그렇지 않은가요? 네. 독고다이 정개구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해서 정말 리더님들처럼 스폰서님 말 잘 듣고 그렇게 따라간 게 아니라 정말 지 마음대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났던 그 사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거예요? 편집해야지. 사천에 절세 미남이 아닌 절세 미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찰의 네. 잘세민입니다. 아침부터 대망에 오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상큼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스폰서님이 왔을 때 끄지라고 했는지 알고 있는데 저 새끼 왜 데리고 왔어?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최인식 스폰서님 뭐 저였다 뭐냐고. 당스러운 방송이군요. 네.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되실 줄 모르고 뭐 시커먼 촌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까만 촌사람이 하나 들어왔어. 자, 엔지!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저 지경이었어요. 정말 유산화를 만나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저희 팀 휴머니스트를 만나서 인간 갱생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께 험한 말을 했어요. 이거 집중해서 잘 들으셨어야 됩니다. 나중에 깜짝 기져나가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자충우도를 겪으면서 제가 5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13주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저저번 달이죠.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상태라도 꾸준히 하시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비전이시죠? 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됐습니다. 유산화로 달라진 삶들이 저에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하루를 비우게 되면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리더님들도 계시죠, 그죠? 많이들 저랑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매출 때문에 가게를 비우지를 못합니다. 네, 바로바로 돈으로 이게 환산이 팍팍 돼요. 그래서 놀러를 가지 못하고 정말 단 하루, 일요일 잠깐 2시간 이상의 거리는 절대 놀러를 가지 못했고요. 물놀이를 가더라도 한 2시간 잠깐 담궈놨다가 건져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네. 그래서 1박 2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근데 유산화를 만나면서 여행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거제를 달성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딸과 함께 2박 3일 여행을 생전 정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동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우리 하람이가 제 귀 속에 엄마 나 너무 행복해. 네, 그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이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가족들이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거제를 시작으로 해서 푸켓에 제가 그때 푸켓 서밋에 달성을 해서 저희 신랑하고 해외여행을 두 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신혼여행도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제주도로 둘이서 렌트카를 빌려서 달려왔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 신랑에게 해외를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비행기를 태워줬어요. 그러면 또 우리 제비새끼 2마리 더 있죠, 그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엄마, 시어머니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주도를 또 6인을 달성해서 공짜 여행을 다녀왔지요. 그래서 매년
저희 공주는 생일을 유사나 공짜 여행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싱가포르랑 미국에 제가 실버 디렉터, 그 다음에 골드 디렉터로 승급 무대를 인정을 받은 사진인데요. 이 사천이라는 조그만한 그 시골 동네에서 장사를 하던 제가 어찌 유사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죠? 수천 명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제 경험담이지만 리더님들에게 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일들도 제가 한번 느껴봤고요. 제가 좀 재밌죠? 네. 노래방에서만 발산하던 그 길을 무대 위에서 우리 유니스타슈 리더님들께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가 있었던 큰 영광도 제가 누려봤습니다. 방탄소년단 부럽지 않았고요. 네, 싱가포르, 미국 무대에도 서봤던 제가 유사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계속 옷가게에 갇혀서 하루 왼종일 손님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달성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꿀팁 나갑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냥 해라입니다. 네. 그냥 하십시오. 직업이잖아요. 그죠? 네. 제 직업이잖아요. 저희 생계,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집안의 가장이시라면, 엄마라면, 우리 가족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다운된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온다고, 코로나가 온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제가 스폰서님한테 험한 말을 안 들었던, 항상 저는 제 일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외로워도 슬퍼도 항상 웃었습니다. 네. 웃어라, 영진아. 네. 캔디와 빨간 머리애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있죠. 그죠? 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현실이 안 좋아하지 않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헤쳐나갑니다. 항상 웃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땡땡땡처럼 웃었습니다. 네. 항상 웃었습니다. 슬퍼도 우울해도 기분이 나빠도 즐거워도 그냥 변함없이 항상 웃었던 거, 그게 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항상 밝게 웃으면서 그냥 제 일이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 노하우입니다. 초긍정으로.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저희 스폰서님께서 요즘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팀을 지켜라. 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가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기에 있고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일수록 더더욱 팀을 지켜야 되고요. 저희 스폰서님을 지켜야 되고 저희 파트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 형제 리더님들을 항상 같이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 팀 휴머니스. 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저희 가족입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지금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십니다. 친구도 있죠, 그죠? 친구도 있고, 먼 친척이나 가족도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 친구들을 1년에 한 번 봐도 되고, 안 봐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말 하루도 제가 못 뵈면 너무 보고 싶고요. 궁금하고요. 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는 항상 함께 합니다. 밑에 보이시죠? 배드민턴. 저희 민턴 해요 팀이거든요. 네, 배드민턴. 가족과 함께 운동도 같이 하고요. 댄스도 같이 하고요. 저희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 진짜 이 팀 휴머니스를 만나서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서 혼자 하던 일에 그냥 혼자 묵묵히 해오던 일에 익숙하던 저에게 함께하는 일이 어떤 건지 팀의 가치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웠고요. 정말 아나무인이었던 제가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팀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팀 휴머니스 지금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십시오. 지금까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욱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이분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언택트 시대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꼭 해내고야 마는 마력의 소유자죠. 오늘 이분의 강력한 리더십과 더불어 속까지 뻥 뚫리는 명쾌한 Q&A까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제큐티브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경태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박경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는 생존도 성공인 시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 10시쯤에 여기 도착했는데요. 좀 아침에 좀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사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거꾸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나오는 나가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역주행을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 천영진 고든님께서 운전을 해서 왔는데, 이 촌에서 오다 보니까 길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제가 또 급히 백으로 해서 후진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여기 본사에서 역주행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라고 굉장히 많이 움츠러든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역주행할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외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시국에,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실현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면 힘들수록, 움츠리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시고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힘들었던 부분들이, 저희 남부 그런 지방에, 시스템이 없던 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서, 캠프라든지, 그리고 뭐, 진주의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좀 사업을 좀 이 지역에도 좀 확장을 시키면서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고민에 빠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 위기가 분명히 이 위기 안에 기회가 있을 건데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살아온 모습들이 25세 때부터 저는 빛 5억이라는 걸 갖기 위해서 굉장히 위기 속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살면서 제가 했던 것들, 제가 학업들,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한 달 한 달을 버텨왔던 그 11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얻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 그 위기 속의 촉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고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가 나한테 그리고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버스킹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이 버스킹 세미나를 제가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더 어떤 위기라 해야 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때 시대보다 지금 저는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뭐냐면 그분들을 만났을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위기가 위기인 줄을 알면서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지금 위기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냐면 항상 신문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를 찾고 있고 예전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경제라 그러죠. 경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그런 겁니다. 실물 경제가 있고 유동성 경제가 있는데 지금 실물 경제, 즉 어떤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제조 산업, 석유 산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철강 사업, 이런 조선 사업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의 매출들이 떨어지면서 실물 경제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유동성 경제, 주식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제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마트 머니라는 건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인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실질적인 실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개미라 그러죠. 그런 개미들, 스마트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만이 지금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굉장히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나라에서 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뭐 양적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지켜주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다 다르면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위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도 성공이다. 우리가 뭐 부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생존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역사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예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세상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애프터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가는 건 가는 거고요.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인식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 보자면 일단 출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재택근무 수당을 주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요. 앞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출근할 때 생겼던 어떤 그런 매출이나 산업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재택근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사실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인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공항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사실상 지금 항공, 공항 쪽은 나라에서 정부에서 많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한테 180일 정도의 그런 어떤 정책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항공 여행 쪽만이 60일을 늘려서 240일로 연장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지원이 끝나고 나면 항공 산업들의 어떤 그런 도산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타 항공이나 저가 항공이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에서 인수를 뭐 하니 많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어제 난 기사인데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지금 2,500명 정도를 감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타이 항공이나 이런 항공들은 파산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지금 수요가 급감을 하고
파산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 있죠. 항공이 힘들어지면 공항이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호텔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텔과 운송과 여러 가지 숙박 사업과 그리고 또 연계되어 있는 어떤 음식점이나 면세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결해서 지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으로 재택근무를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해외로 나가서 했었던 그런 일도 많이 없어질 거고요. 여행도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가지를 않으니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행 산업이 힘들어지면서 당연하게 항공 사업이 힘들어지고요. 여행지에 가면 여러 가지 먹거리들과 볼거리들과 그런 어떤 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앞으로는 여행에 대한 부분들도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뷔페 식당 당연한 거죠. 뭐 연애 자리라든지 모임 또 회식 이런 것들이 문화가 사라지면서 또 하나 큰 요인을 하는 게 재택근무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런 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요. 뷔페 식당뿐만 아니고 큰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들도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리고 식당, 뷔페 식당, 큰 식당이 힘들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식자재 어떤 마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요. 백화점, 마트 말할 것도 없죠. 소비 심리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미국에는 백화점, 마트, 오프라인의 마트죠. 오프라인의 그런 영업점들이 9,000개 이상 지금 폐업을 했고요. 올해 예상하는 건 최소 12,000개 이상 지금 폐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지금 가고 있죠. 뭐 하나 지금 이슈를 보면 당근마켓, 그 당근마켓이 위메프하고 11번가를 제치고 쿠팡에 이어서 2위로 지금 등극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다 전부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콘서트, 뮤지컬, 연극, 대형 스포츠, 또 뭐 영화,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죠. 영화는 지금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서 보자면 큰 브라운관 TV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콘서트나 뮤지컬들은 거의 온라인 유튜브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공동체가 못 모이는 거죠. 대형 스포츠를 한번 보면요. 하나 예를 들면 야구장입니다. 지금 야구장이 아직까지 2.5단계로 격상을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3단계로 격상을 하면 야구 중계 자체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보면 지금 중계는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만 나와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차를 타야 되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주차를 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야 되고 치킨도 한 마리 사야 되고 족발도 사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판매하는 생맥주도 마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밖에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 같이 연결해서 정말 그 활성화를 시켰었는데 그 자체만 그 하나만 없어지는 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죽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상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은 어떨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엑슨모빌? 엑슨모빌이 철광항 그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죠? 한때는 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산업이 붕괴가 되고 또 뭐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 등으로 해서 뭐 대체 에너지 그리고 뭐 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산업이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상 지금
그 다우 지수라고 하죠. 다우 지수에서 그 30개 업체 안에서 지금 대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때 시가총액 1등 했던 그런 기업이 다우 지수에서 대출이 됐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많은 것들이 지금 유통이나 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과연 뭐 철강, 제조, 조선 이런 것들은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줄고 있고 뭐 IT, 반도체, 뭐 제약 이런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은 매출이 아주 급등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 가정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은 어디 군에 속하는가? 제가 사는 곳은 경남입니다. 우리 경남 쪽에는 그런 IT에 관련된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온라인하고 많이 관련된 그런 기업 자체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나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양 산입이 아니고 앞으로 정말 쇠퇴를 할 그런 사업군에 속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런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한번 이런 것들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교육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예. 사실 교육 산업은 천지개벽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지식 전달의 목적입니다. 근데 각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기관에서 했었던 그런 교육, 지식 전달을 만약에 스타 강사나 일타 강사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쏠 수만 있다면 쏠 수 있죠, 지금. 쏠 수 있는데 지금 들어도 사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버텨내고 있는 게 뭐냐면 듣는 사람이 아직까지 온라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온라인이 더 편하고 온라인으로 들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정말 나한테 가치적으로 높이 평가가 된다면 과연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이나 학원들이나 학교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불편해서 지금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대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많이 변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면 그만큼 많았던 어떤 관련된 어떤 일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강사들의 어떤 그런 일자리가 많이 위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요. 미국에 한 4,500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2,500개 이상, 반 이상이 다 폐업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네, 동영상 안에는 보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나왔지만 절대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반복이 되면서 변형을 하면서 우리는 바이러스하고 공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우리 어떤 그런 가정 경제의 미래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라 해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변하든 외교적으로 변하든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 지역이 변하든 변하는 건 변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우리한테는 생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생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가정 경제를 지켜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지켜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뭐 교육, 금융, 부동산, 여행,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어떤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결혼식도 지금 거의 대부분 유튜브로 하고 있죠. 예. 결혼식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취소가 되고 있고요. 연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연기가 된 부분도 다시 언제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고요. 집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서 뭐 풍선을 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애기들 생일을 챙겨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집에서 잘 꾸며가지고, 뭐, 드레스나, 턱시도를 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대여를 해서,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휴대폰이 됐던, 카메라가 됐던, 그렇게 해서 송출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댓글을 보면서, 댓글로 축하한다라고 남겨줄 수도 있고요. 축의금이 필요하면 계좌로 댓글로 바로 남기고 바로 쏴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올 것이다가 아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또 결혼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좀 돈이 많이 남죠? 남으니까 지금 하나의 또 현상이 뭐가 있냐면요. 명품 소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 유통 이런 것들은 거의 한 10% 이상대로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명품에 대한 수요는 20% 이상 지금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명품 회사들이 한 10% 정도를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로 또 가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다 그래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 문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사람들이 공포심을 얻을 때 명품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금융 쪽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힘들죠.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매출을 만들어서 대출 어떤 원금 상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원래 3월에서 9월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유예를 한 거죠. 근데 지금 또 발표가 난 게 9월에서 다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연기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자, 기업들이 힘드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뭐 뭔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융 쪽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떻게든 이자라도 받아서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건실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만약에 1년 지났을 때 내년 3월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파산을 해버리면 어디가 힘들어질까? 결국에는 금융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금융이나 부동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원래는 지금 B2B, B2C 이렇게 갔는데 C2C로 간다 그럽니다. 우리 고객들에서 바로 고객으로. 그래서 중간 단계인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이나 부동산 그런 중간 단계의 미들맨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로 간다 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관련된 어떤 직장이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일자리를 잃어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해봐야 되겠죠. 외식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외식 문화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전상 그리고 어떤 소비 심리의 위축상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먹거리들이나 이런 어떤 먹는 것은 굉장히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찾아서 먹거든요. 그래서 집에 식자재를 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 먹습니다. 백종원 TV를 틉니다. 그대로 레시피를 따라해서 해 먹어봤어요. 그런데 나빼드죠. 나쁘지 않아. 심지어는 더 맛있는 것 같아. 심지어는 돈이 5분의 1, 10분의 밖에 안 들어. 사람들 인식이 바뀌었어요. 나가서 먹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식이 바뀌는, 우리 중요한 건, 시대는 변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안 바뀌면 괜찮은데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사회 경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들의 어떤 그런 가정경제의 부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은 생존 대안이 필요하다. 예.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템적으로 좀 이제 바깥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더 내부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주 교만하게.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났고요.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서 이렇게 공짜 교육을 고등교육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정말 수출이나 뭔가 어떤 그런 성장을 통해서 매출들을 만들어 왔고요. 거기에서 일자리들이 파생이 됐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유니스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스타즈의 어떤 그런 거대한 힘이 시간들이 누적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호일을 적용을 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상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알게 모르게 도와줬던 그런 기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개인 역량 강화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의 힘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 역량을 강화해서 앞으로 뭐 온라인이 됐던 뭐 책이 됐던 동영상이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은 매체를 통해서 내가 내 어떤 그런 생존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예전에 그룹에서 팀에서 뭔가 많은 에너지를 주고 뭔가 도와준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 내 어떤 그런 개인 역량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재택근무도 그렇죠. 재택근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노가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되지 않으면 직장에서 바로 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다른 산업들을 봤을 때도 지금은 개인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직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자 BC, AC 나뉜다 그래요.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내가 했었던 직업, 수단, 내 생각, 어떤 방법, 수입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와서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들입니다. 우리 사업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새로운 곳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고 뭔가 지금 뛸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사업자든지 일반 사람들인지 아직까지 뭐 사인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과거의 것들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아니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계속 나빠질 일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그런 생각, 성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는, 도전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개인 역량을 강화해야만이 앞으로 내가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요. 유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내 직업에서도 내가 앞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가정 경제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프라인 익숙한 실험, 온라인은 불편한 실험.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 오프라인에서 했던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세미나 초대하고 또 캠프에 초대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스폰서를 만나게 하고 커피숍에서 어떤 사무실에서 이렇게 만나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외적에 우리 네트워크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싫지만 익숙했었어요. 그러나 온라인은 싫은데 불편함까지 있습니다.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컨택에서 언컨택 그리고 온택트로 넘어간다 그러는데 결국 내가 온라인, 랜선 이런 것들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편해서 될 게 아니고요.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편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했던 시대와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전달을 하는 건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보다 10배, 20배, 30배는 전달을 하셔야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큰 노가다입니다, 온라인은. 근데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링크 보내주고 뭔가 뭐 유튜브를 들어가고 줌을 들어가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게 시간들이 어떤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지났을 때 나중에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졌을 때 그때부터는 시너지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온라인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내가 해소해 나가야 되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우리 멤버십이 됐던 또 앞으로 멤버십이 될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품을 팔고 더 많이 움직여서 전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출근을 저희가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출근입니다. 그러면 링크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휴대폰으로 노트북으로 들어가면 이름을 이제는 생존도 성공인 시대 생존하기 위한 아침 습관 이래서 지금 한 3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미나나 교육도 이렇게 랜선으로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버스킹이죠. 찾아가는 사업 설명. 처음에는 찾아가는 어떤 사업 설명을 통해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제가 가진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 장비를 구입을 하고 유튜브도 송출을 시키고요. 라이브로. 그리고 인스타 라이브죠. 인스타 라이브로도 같이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송출을 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저도 물론 온라인에 적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ING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고객이나 멤버십들을 늘려가는 건 우리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전에 했던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 제가 직접 찾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온라인도 같이 송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응을 하고요.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고객들이나 우리 같이 하는 멤버십도 적응이 되겠죠. 그 시간을 충분히 지금 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도 가고 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식당입니다. 감자탕 집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 병원, 커피숍,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녔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찾아가는 사업 설명, 온라인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사업 설명이나 제품에 관련된 그리고 뭐 프로모션에 관련된 것들을 송출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 건강 정보 전달. 화요일, 목요일은 저희 팀에서 건강 정보 전달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뭐 애기들 기성장, 비염, 아토피, 또 뭐 변비, 당뇨, 고혈압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짧게 건강에 대한 정보와 또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10분씩 길게는 한 20분 정도 전달하는 그런 온라인으로 건강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소통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선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해선 저희가 오늘 새벽 4시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금전적인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되죠. 상쇄가 되는 것보다는 거의 한계부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수 한 5명 미만 정도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잘만 하면요 9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온라인 소통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사업의 확장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옆 사람을 지켜라. 사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가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들도 아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옆 사람을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정을 좀 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자기의 감정대로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현재의 심정대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나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내 직업이나 과거에 내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게 만약에 앞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감정적으로 옆에서 얘기하고 뭔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락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겁니다. 못 만난다고 해서 뭐 정부 차원에서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전수칙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거든요. 건들면 터지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더 많이 소통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바꿔주려 하고 더 면밀한 세심한 이런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가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랜선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같이 할 사람들도 그런 온라인으로 적응을 시켜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은 내려놓고 과거는 내려놓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입니다. 괴테 말이고요. 이해할 수 있어야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요, 돈이라는 것도, 자, 내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돈을 이해해야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의 속성도 있고요.
돈의 흐름도 있고요. 돈도 지금 BC에서 AC로 계속 옮겨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옮겨가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만이 내가 부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돈도 마찬가지로 돈도 힘이 있는 돈이 있고요. 힘이 없는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돈은 뭐냐면 내가 일정적인 어떤 그런 수입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쓰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이게 잃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돈은 힘이 있는 돈이지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비투도 얘기 많이 하고요. 또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분들의 돈이 힘이 있을까? 아니요. 빚을 내서 또는 내가 뭔가를 지금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 힘이 없는 돈들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해보면 소유할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를 만들고 내가 돈을 만들어내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이론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는 실전적인 부분입니다. 저의 스타일은 거의 이해와 실전으로 봤을 때 9대1입니다. 9대1.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또 행동하고 다시 실패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왜? 앞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변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유산화만 보더라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유니스타즈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겪어본 어떤 부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도전하고 많이 해보고 그런 경험치를 다시 살려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그렇게 지금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레이아웃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더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시고 불편한 것들에 도전하시고 싫은 것들에 도전하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다시 저의 현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유니스타즈 가족분들께 온라인으로라도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박경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할까요? 네,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우리 스폰서님을 말하면 안 되죠, 그죠? 투스타님의 멋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쉽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은 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형태 리더님의 Q&A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유니스타즈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골라봤습니다. 자, 강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그렇네. 어디서 왔습니까? 나이지리야? 아, 그래, 예? 아유, 그렇네, 예. 예. 어디서 많이 봐온 것 같은데? 뭐, 그 옆에 아프리카 살아가지고, 예, 봤을 겁니다. 오다가 다 스쳤을 겁니다, 우리가. 자, 됐고요. 예.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박인경 리더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영업자로서 시간 내기가 힘드셨을 텐데, 자영업을 하시면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자영업자라는 건 어떻게 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질문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을 하면서, 한 11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11년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 무지하게
어떻게 10년 이상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 몇 년 하셨어요? 11년이요. 11년 했어요? 옷가게? 저와 똑같네요. 예, 하면서 후회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왜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몸으로 뛰고, 몸으로 느껴야만이 알 수 있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가 네트워크를 제가 스스로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알아봤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영업자로서 시간을 내기 힘들다는, 자영업자로서 뭔가를 다시 한다는 건요, 일단은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자영업으로 내가 앞으로 저처럼 그 자영업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정확하게 시간 분배를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가진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 어떤 그런 매출적인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알아보는 거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입이 됐던 본인의 시간이 됐던 생각이 됐던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리스크만큼 앞으로 나한테 뭔가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거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항상 갇혀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매출을 벌일 수가 없고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매출은 없어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 삶이나 우리 아이들의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이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지고 뭐 잘 될 거라면 괜찮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삶이 달라지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하시지. 미안해요. 네. 코로나로 인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요즘 투스타 다이아님께서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파트너 탭스 내리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이혜강 리더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강 리더님. 저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도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8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2월달, 3월달까지 하면 그때는 뭐 정신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한 5,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 팀의 시스템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온라인으로 화, 목 이렇게는 건강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 금은 비즈니스를 전달하는, 사업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침에 새벽에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미라클 생존 미팅에 대해서 생존하기 위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존하기 위한 미팅에서는 유산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또 제 스타일도 유산화에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경제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책 나눔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1시간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일 좋은 시스템들이 우리 멤버십들이 지켜지는 게 아침에 모여가지고 그래 여러 가지 것들을 소통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잘 만나지 못하니까 그 대규모의 큰 공동체들이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규모로 해서 주말에 팀빌딩 같은 거를 합니다. 저희끼리. 그래서 그 팀에 어찌 보면 지역도 다르고요. 또 리더의 스타일도 다르고요. 이분도 스타일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파트너들이 다 복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에 맞게끔 우리가 그 강의라든지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언컨택이지 않습니까? 언컨택이라고 해서 사실 안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언컨택은 컨택하기 위한 컨택이 언컨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감수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는 시간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일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이 소통하고 좀 더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이렇게 뭐 팀빌딩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저희는 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잘 쓰는 거,
결국에는 만약에 저희 둘을 보면 많은 시간들을 같이 써야 더 이렇게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 온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소통한다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시간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주일에 저는 한 번 정도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평일 날 이렇게 오전과 저녁 이렇게 나눠서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평일 날 안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주말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세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언제 어느 때든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가 터지고 다른 팀들은 자주 만나지 않고 한가하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좀 더 심하게 바빠졌습니다. 제가 살이 찐 이유 팀 빌딩.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자, 지금 이 시간은 특별 이벤트 시간. 박경태 천연진이 쏜다! 자, 네가 가라 선물. 네가 써라 선물. 많이 썼다 이거. 다이아 이거. 다이아가 뭐 봉이가? 내만 갖고 그러노. 아, 나. 니도 가라 다이아 그러면. 아. 그때 말만 잘 들었어도 내가. 그래도 다이아인데. 네. 자, 지금, 네, 정신을 차리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 중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라고 하셨죠? 분명히 퀴즈, 깜짝 퀴즈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그 질문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컨택하러 오셨을 때, 한 험한 말이 있습니다. 험한 말이거든요. 직접적인 단어를 써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땡땡이라고 적어서 그 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선물 나가겠습니다. 험한 말을 했어요. 힌트를 하나 직접적으로 올리시면 안 주시죠. 돼요. 네? 힌트를 하나 주시죠. 안 돼요. 너무 험한 말이에요, 스포츠님. 괜찮겠어요? 방송사고 아닌가요? 이런 단어 써도 뗄 수도 되나요? 있어 이렇게. 괜찮아요? 네. 야! 누가 저 땡땡 데리고 왔어? 내 데리고 오지 말랬지? 네, 제가, 네, 그런 험한 말을. 저는 그때 했습니다. 못 들어가고 옷만 이렇게 뒤에 여자 옷이었는데 저하고 상관없는 옷이었는데 계속 저거 뒤집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시커먼 정말 사람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생각하면 네. 후원하기 싫은. 여러분들, 말 잘 들으세요. 지금의 스폰서님이 투스타 가실 수 있습니다.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연희 리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마인드 장착 안 된 파트너, 저였죠. 네. 마음속에서 지워야 할까요? 계속 자극을 줘야 할까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다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보면. 마인드 장착 안 된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마인드가 장착이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신규 사업자들이나 그리고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을 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잡기가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시국이 너무 안 좋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원래 나와 있던 그리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트너를 이렇게 가이드하는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언제 어느 때든 뭔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평일날 오전 저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평일날 오전에 한다면 저녁에 와라. 저녁이 안 되면 오전에 와라. 평일 안 되면 주말에 와라. 그것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안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도 안 들어오면 안 하는 사람이니까 잠시 그냥 소비자로 내려놓으시고 또, 진짜 할 사람들. 지금은 코로나가 준 저는 어떻게 보면 큰 선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오프라인을 할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디 캠프를 같이 갑시다 하면 거의 한 7월, 8월은 안 갔죠. 간다 해놓고 안 갔죠.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뭐 원데이 세미나 여러 가지 사업 설명에 이렇게 초대를 하면 온다 해놓고 안 오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과연 갑자기 일이 생겼을까요? 예.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가야 되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면서 믿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리한테는 큰 무기가 생긴 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언제 어느 때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분명히 이 힘든 시국에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시고 팀 만들어 나가시고 시스템 만들어 나가시고 그런 시간들을 다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은 마인드를 장착을 하고 안 하고에 할 그럴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무조건 하십시오. 네, 다음 질문. 이미연 리더님께서 네 번째 질문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알려 주십시오. 예, 소상공인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지도 난감합니다.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일단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제품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단시간에 무언가가 매출이 나오거나 그분들이 사업자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잘 생기지 않거든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일단 목적이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은 그분이 우리 제품을 진열을 함으로써 그분 자체가 우리의 유산화의 소비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의 언어를 쓰지 않는 것. 자, 우리의 언어를 쓰면, 자, 사장님한테 가서 뭔가 콜드가 됐던 지인이 됐던 가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1BC가 있고 3BC가 있고 한 달에는 1BC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써야 되고 PPPS가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그들한테는 아예 모르는 언어로 들리고요. 중요한 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바라는 것들, 로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는 별로 할 거 없다. 제품 진열만 하고 손님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토스만 시켜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님의 손발이 되어가지고 다 후원 관리해드리고 그렇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는 캐시백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도와드린다 하면 그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지를 안 해도 돼, 제품을 안 사도 돼,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제품을 가지고 진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언어를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의 소비자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죠, 그죠? 저희가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김대윤 리더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 경태버스를 통해 버스킹 실시간 방송을 진행 중이신데 진행하시면서 장단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자체가 힘들고요. 일단 주차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장거리를 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가 노쇠를 해서 이게 과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장비를 옮겨야 되니까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할 때도 잘 없고 장비를 옮겨야 되니까 그 장비를 옮기고 들고 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거추장스럽죠. 그 장비들이. 그리고 제가 그 큰 스크린을 들고 다니면 어디 낚시하러 가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말고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은 너무 많죠. 장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찾아오면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거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가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제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용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버스킹을 하게 되면 일단 오프라인에 어떻게 제가 사업 설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사업 설명을 바꿔가면서 제 실력도 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파트너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용기도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그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또 온라인으로 이제 송출을 시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일단은 확장성이 예전에 했던 우리가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했었던 사람을 100명, 200명, 50명 단위로 모아놓고 제품 설명과 사업 설명과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런 확장성보다 지금 제가 찾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의 확장이 훨씬 큽니다. 거기다가 플러스가 되는 게 온라인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송출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파트너인데요. 이게 100명, 몇백 명 앞에서 이 사업 설명하시는 것보다 훨씬 집중력이 높고 컨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 정말 이만한 정말 무슨 대포 같은 거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네. 정말 투스타 간답니다. 어디든 간다. 가잖아요. 그죠? 네, 오라고 하지 않고 가잖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올해까지만 할 겁니다. 올해까지만. 네,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행동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박영희 리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 신규 사업자 컨택 시 다이아님만의 강력한 클로징 멘트 어떤 것일까요? 예, 제가 사업 설명에서 항상 쓰는 말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수입의 속성이 완벽하게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의 본질이 다르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가 수입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 내 시간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입을 벌어왔던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다단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의 속성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나를 통해 우리는 직거래를 하죠.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가 될 뿐이고요. 소비자가 된 저가 제품이 좋아가지고 전달이 되게 되면 그게 자체가 유통망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그 유통망을 또 나의 유통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유통망이 다르죠. 그래서 유통망이라고 해서 유통이라고 해서 뭐 큰 유통망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기업이나 매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소비자가 회사와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큰 유통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비전이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유통망이 만들어지면 유통망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캐시백 그게 내 수입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업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부업으로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내 유통망을 시간 안에서 만들어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다른 수입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져가면서 내 수입을 다른 채널을 늘려갈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전에는 못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다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설거지를 하시던 아기를 보시던 직장에 다니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이 앞에 보니까 지금 네일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서 계시는데요. 네일을 하시면서 손님들 오시면 그렇게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컨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품도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내 실생활이나 직업 속에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강조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죠.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휴대폰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 강력한 멘트 꼭 써먹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브리데이 아니죠. 네, 유브리데이 리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경태 스타님의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명확하죠. 제 강점은 무식입니다. 제가 25세 때 집에 빚 5억이 있는 걸 알고 사실 그 5억의 빚을 저는 7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제가 자영업을 해서요. 물론 우리 어머님과 우리 동생의 도움도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해라 못 하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오로지 빚 5억에 대한 생각들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지금 해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를 모르고 무식이 용감이라잖아요. 그리고 그 무식이 열정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일을 하고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제 어떤 강점이 생겼냐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힘듦, 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고 보는 거죠. 또 제가 또 신뢰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의 경험만이 하나의 지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읽었던 뭔가 이런 것들은 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해보고 또 하나 피드백하고 다시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무언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저한테는 가장 큰 제 강점이지 않을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뭐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을 하면서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더 중요한 건 실패를 하는 걸 겪어야 된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이 나오는 거지. 뭔가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잘 짜고 레이아웃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실패, 여러 가지의 실패를 통해서 한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니스타즈 그룹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하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은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 영어 나왔어요. 네. 골스푼. 네. 금숟가락. 저희 흑수저였는데, 금숟가락. 네. 금숟가락 리더님, 잘 들으세요. 요즘 버스킹으로 인스타 라이브와 유튜브 오프라인 사업 설명을 동시에 진행하시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와 리더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자, 일단 같은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라 하는데 할 사람이 없고요. 지금 전혀 저희 팀에서는요. 자꾸 저한테만 시키는데 좀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방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저도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 장비를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알려주시는 사람한테 만나러 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데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친구한테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또 조언을 받았고요. 소개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되겠지.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진행해보는 거. 유튜브 라이브가 아니더라도 인스타 라이브라도 한번 진행해보는 거. 지금 또 카카오톡이 카카오 TV가 지금 개설이 돼서 한 2, 3일 됐어요. 예. 카카오톡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달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카카오 TV, 인스타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오프라인 이렇게 해서 진행을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인스타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해서 경험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하십시오. 아까 청골도님 강의 보니까 그냥 해라?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생각해서 준비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예,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도전하십시오. 네. 네, 제가 저희 스폰서님 인스타 라방은 선배입니다. 네, 인스타 라방을 진행을 해본 GR로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해봤더니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댓글이 올라오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짰던, 제가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댓글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인스타 라방 한번 켜보시고, 예, 들어오시는 리더님들하고 댓글로서 소통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연습하시게 되면 뭐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방법은 본인 스스로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연은숙 리더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팀 휴머니스만의 강력한 팀워크 그리고 리더님들의 마인드를 다잡는 노하우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가 뭐 사업 설명을 하면서 지금 Q&A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강력한 팀워크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스템이나 방법이나 다양한 채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뭔가 많이 도전을 하면서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 더군다나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지금 상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업 설명이라든지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시간들을 더 우리가 내서 조금 미흡하지만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는 더 휴머니즘이 더 좀 강력한 팀들이 성장이 더 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저희는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팀 빌딩을 통해서 살은 쪘지만 네, 코로나 전보다 네, 아주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노하우입니다. 자, 궁금증들이 다 풀리셨나요? 유니스타즈 온라인 리더님들 유쾌, 상쾌, 통쾌한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수다님,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요.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힘든 게 지금 막 세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다 난리죠. 부동산부터 해서 의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큰 위기가 더 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수입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다운되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직업적인 이유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못 만나는 부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또 힘들 수도 있고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좀 면밀히 살피고 또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산을 통해서는 물론 좋은 도구는 되겠지만 우리들의 어떤 그러한 세세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 교류를 통해서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니스타즈 우리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도 항상 경험을 늘려가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뭔데요? 네, 다시 한번 두 분의 열정적이고 재미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앞서 해피 트레이닝 데이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주 금요일
언제라고요? 바로 이번 주 금요일 11시입니다. 오늘 실시간 1100명 이상 돌파처럼요. 열혈 시청자 유니스타즈 가족 여러분들의 본방사수 함께 하시어서요.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기다리셨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천영진 리더님의 깜짝 퀴즈 이벤트에 오답이 너무 많아서요. 정답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체 비속어 처리할게요. 까만 시커먼 삐삐 아니고요. 네, 저 삐삐 누가 데리고 왔노? 네. 네. 자, 박경태 다이아몬드님께서 특별히 더 선정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것 같은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당첨되신 20분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다이아몬드님들의 특급 사랑에 담긴 커피 쿠폰 쏩니다. 네. 화면 하단에 카톡 아이디로 2시 전까지 연락주세요. 안 그럼 제가 가져갑니다. 이벤트는 계속된다. 여러분들이 있어 행복한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더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호스트 주아름이었습니다. 안녕!